들어왔습니다. 집스 집스 들어왔습니다. 조금씩만 하면 잘. 할 얘기가 많아요. 많고 좀 시간 오래 걸릴 수 있다 참고해주시고 그 첫 번째 얘기는 그 사무실 관련된 얘기예요. 카르멘은 이런 미팅 처음인가? 타운홀은 처음이에요. 타운홀은 처음인가? 월간이나 그렇구나. 월간은 한 30분 내외로 짧게 하는 거고 타이로는 그 분기에 한 번씩 조금 길게 해요. 네. 우리가 그 사무실의 히스토리를 한번 좀 짚으면서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마스 그 창업을 했을 때 그 저스트코라는 공유 오피스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이것도 되게 광각으로 좀 엄청 넓게 지금 거의 뭐 다방 수준으로 사기를 지금 생각 또이 안에 또 화분 얼마나 많았는지 빽빽했고 되게 좁았거든요. 여기서 공유 오피스에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있다가 우리가 21년 1월에 이 에비스 빌딩을 찾아가지고 3층으로 이사를 왔어요. 3층 때 있었던 마지막 사람이 누구지? 마지막 사람? 저였을 것 같은데. 달리는 3층에 있었었어? 네. 달리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요 분들은 다 아니다, 1층 우기가 세대? 마지막이다. 맞네. 여기가 마지막. 오, 3층에 있었어? 맞아요. 오. 클레오랑 잭이랑 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여기가? 되게 애매한 자리. 맞아. 근데 불편한 자리에 있었지. 불편한 자리.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와 진짜 넓다. 와 여기서 오래 있겠다 했는데 여기서 한 10개월밖에 못 있었어요. 또 좁아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1층으로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그 내려오면서 와 진짜 넓다. 그랬거든. 이거 회의실도 우리가 다 만든 거고 여기서 또 이제 오래 있겠다 싶었는데 사실 또 금방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기에도 그랬고 그런 이제 조직 평가, 피드백 이런 거 받을 때면 항상 사실 사무실 관련된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게 좋은데 너무 좁고 그리고 또 저희가 약간 이제 파티션 없이 좀 오픈된 스페이스다 보니까 좀 집중해서 근무하기도 조금 어렵고 그리고 막 좀 화장실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얘기들도 많았고 심지어 화장실 얘기는 우리 그 익명 카톡방 있잖아요. 거기다 본 적도 있었어. 그래서 이게 이제 에비씨 좋고 잘 있었고 되게 좋은 사무실 잘 찾아서 우리 좀 근무 환경을 많이 개선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사무실 좀 보러 다니자라고 했을 때 저랑 그 렉스랑 뭐 잭이랑 쭈니랑 수시로 그 사무실을 보러 다녔어. 좋은 사무실을. 그래서 진짜 한 수십 번 매물들을 보러 다니고 짬짬이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좋은 매물은 또 금방 나가니까 열심히 보러 다녔었고 그 중에 되게 마음에 드는 데들도 사실 있었어요. 한 3군데 정도. 근데 우리가 사실은 약간의 이제 눈높이가 좀 높았어. 왜냐면 우리는 막 건물에 막 간판 있고 막 이런 데 너무 싫고 공간도 좀 세련돼야 되고 막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좋은 데들은 너무 비싼 거예요. 그 A급 빌딩들에 있는 이제 사무실 대부분이었고 비싼 걸 떠나서 우리가 저 여기 이제 들어가고 싶어요, 입주하고 싶어요라고 임차 예약서라는 거 이제 써가지고 내거든요. 이력서 같은 거. 그러면 건물주님께서 이렇게 검토를 해. 검토를 해서 얘네 괜찮겠다 하면 이제 선착순도 아니야. 마음에 드는 데를 골라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 소개서도 내고 재무제표까지 내봤어. 근데 사실상 3번 냈잖아요. 3번 다 거부당했어. 왜냐면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 업력이 얼마 안 된 회사들은 불안한 거야. 얘네가 월세 못 낼까봐. 그래서 뭐 젊은 기업이고 다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또 마음에 안 드는데 막 무슨 상가에 있는 막 이상한 그런데 가기는 또 싫고 그래서 진짜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대표님들 조언을 좀 많이 구하는 생각했었던 건 한 3가지 이유 정도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결국에는 이제 일하는 사람들의 공간이잖아요. 사옥에 일하는 게 이렇게 물론 ABC도 너무 좋지만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답답해하면서 혹은 막 1층에 양꼬치집 있고 막 이런 건물에서 막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는 좀 만족할 만한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싶은 게 제일 컸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올해 7월이면 이제 3년이 되거든요. 저희 신생이어서요. 그러니까 통하는 건 난 3년까지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3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우리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었었고 그 사옥이 마스30 빌딩이냐 ABC가 빌딩이냐는 사실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건물에 주는 위상을 이 회사의 브랜딩에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었고 세 번째는 좀 자산적인 측면이 사실 컸어요. 우리가 사실 비즈니스하는 이곳이 강남이잖아. 강남에 있는 부동산은 사실상 물론 약간의 등락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 하신 분들도 다 그렇고 회사에 좀 든든한 자산을 만드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고민이 좀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이게 뭐 월세 대신 이자 내라 하지만 이 강남에서는 사실상 이 대출 이자가 월세를 훨씬 넘어설 수밖에 없어요. 워낙 이제 땅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좀 부담이 하나 있었고 이 고민에 있어서의 약간의 이제 희망을 우리가 봤던 건 그 나라에서 하는 중진공 시설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이제 하는 요거는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차원에서 되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뭐 공장이나 사옥이나 부지 같은 것들을 살 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그 제도가 있었고 실제로 2011년에는 1%대 초반에 금리 없어요. 이거 되게 대박인 거지. 그래서 이걸 한번 노려볼까 했었고 우리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정부 자금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컨설팅 펌들이 있거든요. 그쪽이랑 막 미팅을 하면서 체크 해보니까 우리는 일자리 창출 기업, 여성 기업, 청년 기업, 초기 창업 기업,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80%까지 나오고 한 2%대로 될 것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산을 막 해보니까 월세보다 낮은 거야. 와 찢었다. 이거다. 이제 한번 했어요. 그리고 또 좀 고민을 하나 했던 게 우리가 그 아직 5년이 안 된 법인이잖아요. 5년 미만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 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이 취득세가 중과가 돼요. 원래는 4.6%인데 9.4%를 내. 그럼 예를 들어서 한 100억짜리 건물을 사잖아요. 그 한 10억을 세금으로 내는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아까워. 1억 벌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래서 안 되겠다. 5년 지나서 하자 하고 몇 주 포기하는 기간이 있었어. 근데 이게 참 진짜 신기하고 우연찮게도 벤처기업은 그 취득세 중과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히려 75% 감면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운이 좋게도 우리가 처음 창업하자마자 내가 벤처를 신청을 해놨었거든. 법인세 감면 받으려고. 그런 혜택이 있었어. 이제 한 거지. 그래서 미쳤다. 할 수 있겠다. 근데 또 했어요. 근데 약간의 이제 좀 어려웠던 점은 이 벤처기업 취득이 옛날에 우리 2020년 때는 사실 좀 쉬웠거든요. 창업 직후인데 우리가 뭐가 있겠어. 근데 말로 그냥 해서 됐어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도 이걸로 그냥 막 벤처 막 달고 하니까 벤처의 좀 공신력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벤처기업 그 주체가 변경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크게 바뀌었지. 그러고 나서 벤처 받기가 되게 어려워졌어. 제조업이나 좀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아닌 경우가 어렵더라고. 근데 우리는 받은 상태였고 2년 뒤에 이제 갱신을 앞둔 시점이었어서 11월에 이제 갱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했었고 이거 벤처가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럼 벤처가 안 되면 그렇다고 뭐 10억을 낼 수 없잖아. 그래서 또 포기해야겠다.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좀 멀리 보고 그래도 좀 좋은 매물들을 계속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누구게 알렉스. 렉스 없어? 그때 내가 렉스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카페에서 우리 사옥을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나는 사실은 그 부동산 쪽 잘 몰랐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좀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었어서 렉스랑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 좋은 매물 같이 한번 찾아보자 해서 TF를 구성을 하고 그때부터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책도 항상 보고 유튜브도 항상 보고 막 강의도 듣고 컨설팅도 받으러 다니고 코칭도 받고 막 많이 공부를 했어. 그러면서 렉스랑 수시로 이거 매물 나왔다.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러면서 진짜 수십 번 임장을 하러 다녔어요. 매물을 보러 다녔어요. 근데 사실상 렉스와 나의 눈높이를 다 맞추는 매물은 없었어.
이게 좀 이게 하시고 이게 좀 이게 하시고 항상 좀 그런 이제 과정이었었고 언젠가는 만나겠지라는 생각으로는 시간을 끌었어요. 계속 찾아보자. 근데 그 무렵쯤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10억을 미수를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수완 아나? 들었어? 예, 그래서 이게 사실 큰일이었거든요. 이게 뭐 한 달 밀리고 두 달 밀리고 할 때 나 주겠지 했는데 뭔가 이거 심상치 않다 싶어서 그때 막 변호사 선임하고 막 내용 증명 보내고 되게 심각했어요. 근데 물론 뭐 주고 싶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회사 경영 상황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더라고. 그러니까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동결시켜서 우선순위로 빨리 받아야 된다 하는 입장이었고 우리는 그래도 한 번만 기다려보자. 계속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좀 세게 나갔기 덕분에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우선순위에 놓이긴 했었지. 만약에 잭이나 나나 쭌이 손 놓고 있었으면 사실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때 원래 주기로 하고 날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3개월 이후죠. 또 2주를 미루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죄송하다고. 그래서 근데 변호사 쪽에서는 안 된다. 그냥 동결시켜라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나는 너무 어렵다. 우리도 지금 확약서도 쓰고 경영에 있어서 이때 못 받아 월급 못 주는 사실 상황이었거든요. 내가 한 2, 3주째 잠을 못 잤어. 너무 속상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플랜 B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5억을 추가로 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추가 자금을 내가 만들어 놓은 거지. 혹시 못 받아도 월급은 줄 수 있게끔 해서 그때 5억을 확보를 했었고 그리고 약속했던 이제 10월 14일에 넣은 거야 잔액을. 그 진짜 눈물 나더라고. 진짜. 그래서 그 운명의 10월 14일에 너무 감사하다. 대표님 건강과 복을 좋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다행히도 우리는 진짜 데미지 없이 잘 끝났어. 알겠지만 그 후에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였잖아요. 간담회하고 막 난리였잖아. 10억 이상 물린 기업이 몇 군데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막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야, 너 어떻게 괜찮아? 근데 우린 다행히 먼저 다 받고 끝냈다. 그래서 진짜 잘 넘어갔죠. 다행이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굳이 왜 했냐면 이게 사실 약간 운명적인 거야. 이 10월 14일 날 돈 받았잖아요. 같은 날 10월 14일. 10월 14일에 우리 나라 넷셀에 예전에만 봤던 79억짜리 매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음에 드는 좀 비싸다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매물이 거의 10%가 깎인 상태로 등장을 한 거야. 같은 날에. 근데 나는 그때 그 추가로 받은 5억 있었잖아요. 맘만 먹으면 계약할 수 있는 컨디션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 뭐야 운명이다 해가지고 그때 나랑 그 렉스랑 되게 많이 분석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진짜로 좀 운명적이었어요. 왜냐면 나랑 렉스랑 기존의 다른 매물도 분석할 때 서로 항상 뭔가 싱크가 안 맞는 지점이 있었거든. 근데 렉스랑 나랑 띠리리리리 하다 보니까 해도 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크게 보면 사실은 이게 이제 재투자, 자산으로서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위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마음에 들었던 그 매물이 트리플 역세권, 선명, 현정면, 수익은 당선 역세권이기도 했었고 사실 4억이니까 내가 막 이거 투자 목적 있으니까 판교로 갑시다 이랬을 때 좀 힘든 분들이 또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좀 지금의 동선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14일날 이거 받았다고 했잖아요. 3일 동안 빡빡빡 계속 분석한 끝에 3일 뒤인 16일에 테헤란로 계약을 했어요. 그때 나랑 렉스랑 둘이 갔는데 계약금이 10%거든요. 그러니까 7.2억을 이체를 하는 거야. 근데 진짜 손이 떨리더라고. 이게 숫자가 맞는지 계속 보고 되게 막 긴장했었고 또 당일에 그 매도자님이 만났는데 나 팔센거 없다 또 그러는 거야. 심지어 도장도 안 가져왔어. 그냥 누군지 얼굴이나 보려고 왔다는 거야. 내가 왜 얼굴을 봐. 근데 다행히도 또 이제 부동산에서 잘 설득을 해가지고 또 우여곡절 끝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좀 되게 재밌었던 건데 우리가 10년이나 계약했잖아요. 2020년 10월 21일을 기점으로 세법이 바뀌었어. 그래서 보통 법인들이 주택 토지를 사서 건축을 해서 그 근생으로 이제 비싸게 같이 너한테 뭐라고 했냐면 와 대표님 막차 타셨네요 그러더라고. 뭐 알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래서 운이 좋았다 해가지고 이때 계약을 했었고 나 사실 계약하면 이제 좀 쉬울 줄 알았는데 이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 진짜 다이나믹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다들 바빠서 못 해줬는데 한 번쯤 해주고 싶었어가지고 일단 우리가 그 중과를 피하려면 벤처기업 갱신을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다 안 된다는 거야. 너네 뭐 있는데 광고 서비스 안 된다. 뭐 기술 있어? 특허 있어? 뭐 있어? 상표권 있는데요. 상표권 뭔데? 마스상공. 그래서 막 진짜 힘들었어요 사실. 근데 저랑 켈리랑 이건 안 돼도 되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사업계에서도 진짜 미친 듯이 쓰고 그 실사 오셨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켈리가 공지했었는데 진짜 오셨을 때 난 진짜 취업할 때 면접보다 훨씬 더 긴장되고 떨리더라고. 근데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해서 잘 가셨고 다행히 갱신이 됐어. 난 그때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 실사하셨던 인터뷰위원님 가시고 켈리 고생했어. 근데 켈리 손 딱 잡았거든요. 손이 얼음장처럼 긴장을 해가지고 근데 진짜 갱신되고 사실 이제 너무 다행이다 했죠. 큰 산 넘었죠. 그러고 나서 또 두 번째 문제가 그 아까 얘기했던 시설 자금 있죠. 저금리. 이게 사실 컸어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마스상봉 정도는 80% 나와요였는데 이 정부 또 정책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정책 자금, 시설 자금이 팍 줄었어. 그리고 줄다 보니까 한 기업에 많이 주지 말고 최대한 많은 기업에 줘라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조금 좀 타격이 컸어요. 근데 그래도 최대치로 받아보자 해서 켈리랑 또 그 중진공 시설자금 열리는 날이 있거든요. 신청을 해야 돼. 신청해야 심사라도 받을 수 있어. 그 전에 딱 신청하는 그 프로세스에 맞춰서 켈리가 그 PPT 딱 해가지고 몇 분 만에 다 끝난대 자금이. 그래서 1티켓팅이야. 1초라도 실수는 안 돼요. 그래서 제 삐끗하지 않게 완료 이렇게 딱 끝내려고 막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페이지가 열리길 기다렸거든요. 10시였나? 그래서 그래 이제 시작이다 했는데 페이지가 안 열리는 거야. 계속 했는데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그쪽에 전화를 해봤어요. 계속 안 열리니까. 그랬더니 뭐 너무 트래픽이 몰려가지고 뭐 저희가 증설을 했는데 그냥 계속 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자리는 빠지고 있나요? 그랬더니 네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얘기 안 되면 사실 뭐 월세 수준이 아니거든요. 거의 곱하기 2야. 와 이거 어떡하냐 이제 하다가 나는 이제 미팅이 있어가지고 결국 한 3시간 하다가 포기하고 미팅을 가는데 택시 안에서 진짜 나 진짜 사고 쳤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이제 미팅하는데 내가 되게 영혼이 없었어요. 미팅한 그 사람도 무슨 우환 있으시다고 말을 못하겠구나. 아닙니다 했는데 이게 진짜 하늘이 우리를 돕는지 너무 신기한 게 켈리가 어떡해 하면서 리프레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페이지가 열리더래. 그 심지어 한 자리가 딱 있더래요. 딱 한 자리가. 그 켈리가 막 괜찮은 거지. 그래서 한 자리 잡았어. 대박이지. 그날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켈리 막 소리 지르고 정말 갑자기 오늘따라 보면 소리를 막 지르셔가지고 다들 무슨 일이냐고. 그리고 나는 이제 막 터벅터벅 어떻게 하면서 오더니 켈리 전화 왔어요. 잡았다고. 근데 나 진짜 소리 지르고 날리고 너무 우리한테 감사한 일이었지. 그래서 또 시설자금 문제도 잘 넘어갔고 사실상 근데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되게 적게 받았어요. 시설자금을 중진공에서 20억. 원래 목표로 했던 거 훨씬 더 컸는데 20억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 대출 금리를 되게 낮춰야 되는 상황이었어. 근데 이때 당시 다들 알겠지만 은행 금리 어마어마하게 오를 때였잖아요. 막 6%, 7% 막 이럴 때였잖아요. 근데 또 이 남은 거를 6%, 7% 생각하니까 큰일 났다 또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 이제 은행별로
우리가 어떤 회사고 어떤 신용이 있고 어떤 게 가능하고 어떤 미래의 가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막 정리를 해가지고 되게 많은 은행들을 만났고 또 은행들끼리 비딩도 시키고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5%대인가 받았는데 주변에서 나 잘 받은 거다 그 정도면 했었어. 근데 안 되니까 계속 시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받았던 게 4%대였었고 그거 받고 나랑 켈리만 하이파이브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최종 금리를 3%대를 받았어요. 진짜 운이 좋았지. 그것도 나라에서 하는 이제 벤처기업들 그 육성하는 목적으로 나오는 또 대출 자금 은행에도 있대요. 기업은행 쪽에. 그쪽이랑 얘기가 또 잘 풀려가지고 3%대를 받았고 중진공은 2%. 2.5%, 3.89 해서 결과적으로 3% 초반대의 금리를 받게 된 거지. 그러니까 잘 넘어왔죠, 여기까지. 근데 우리 잔금하기로 한 전날에 갑자기 그 구청에서 전화를 하시더니 너네 벤처기업 감면 못 받아 이러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우리 작년에도 확인했다 그랬더니 그 너네 그 등기부등본에 업종 추가한 거 있잖아. 그게 업종 추가 왜 했냐면 나중에 우리 카페 하려고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 못 받아. 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켈리 너무 놀래가지고 막 그 구청 막 찾아가고 막 저 이거 못 받으면 안 돼 막 눈물 없어 하고 막 별쇼를 다 했거든. 근데 진짜 공무원분들이 세금 때리는 걸로는 징계를 안 먹는데 오히려 때려야 되는 상황에서 안 때리면 징계 먹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억울하면 나중에 뭐 경정청구 하든가 이런 식인 거예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막 울고 뭐 난리 쳤는데 다행히도 나 또 이것도 운이 좋아. 다행히도 우리 세무사님이 그 벤처기업 감면 쪽으로 그 좀 전문 그 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그 카페 업종 추가한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세무사님이 진짜 어이없어 하면서 세금 때리려고 별짓을 다 한다 막 그러면서 왜냐면 그쪽에서 요구한 그 벤처기업 감면 그 몇 조 몇 항에 있는 항목이 벤처기업을 받은 업종이 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원래 비감면 업종이 벤처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추가를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악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지. 그래서 세무사님이 막 다른 판례랑 이런 것까지 다 가져와가지고 또 나랑 켈리랑 그것도 가가지고 막 그런 하면 저 진짜 안 돼. 저 진짜 안 돼. 막 가라는데 가지도 않고 버티고 막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또 잘 됐어요. 그래서 그 4월 19일 날 우리 잔금을 치렀고 이제 마스상공 명의로 변경 완료했습니다. 텐데 내가 왜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했냐면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였거든요.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산 넘고 있는 와중에 내가 만약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줬는데 사실은 삐끗해서 안 됐어. 한 문제 크니까. 그래서 우리 이름으로 확실하게 도장 빵빵 하고 나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서 좀 시간이 걸렸어요. 해서 4월까지는 건축 설계를 대부분 이제 정리를 했고 5월에는 건축 허가를 받을 예정이고요. 6월에서 10월까지 건축을 하고 11월에 입주를 하려고 해요. 또 신기한 게 여기 계약이 딱 10월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타이밍도 잘 맞았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대지 면적은 72평이고 연면적은 이제 각 층의 면적의 합이에요. 165평 정도 되고 이게 대지 면적이 70이라고 해서 72평짜리를 짓는 건 아니에요. 옆 건물과 이제 거리나 이제 지을 수 있는 비중이 정해져 있거든. 그리고 1에서 2층은 이제 카페, 컨퍼런스 룸, 그러니까 요런 형태 큰 룸이 있고 이제 미팅 룸이 있을 예정이고 3층은 기획팀, 신사업팀, 회의실, 수면실, 집중 업무 공간 이렇게 구성을 했고 4층은 퍼포먼스, 디자인팀, 탕비실, 테라스 5층은 좀 작아요. 약간 옥탑 같이 생겼는데 경영관리팀, 브레인스토밍 룸 그리고 테라스 이렇게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거 너무 좋아요. 남녀 화장실 이렇게 만들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건축 시안을 잡고 있는데 최종은 아니에요. 네,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짜잔! 너무 멋있죠? 멋있죠? 제가 이렇게 된다고?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구조로 여기가 이거 뭐지? 엘리베이터도 있네요. 계단으로 걸려. 엘리베이터 있어요. 테라스 있는. 테라스 있는 쪽. 아래서 맨 위에가 여기가 4층. 퍼포먼스 팀. 그 밑에가 기획팀. 여기가 기획팀.
퍼포먼스 팀 좋아. 여기 층별로 보여줄게요. 높은 층이다. 그래서 3년간은 사내 카페 목적으로 할 거고 이 3년 동안 잘 인큐베이팅 시켜서 3년 이후 지난 시점에서는 이제 외부 카페로 프랜차이즈화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작부터 잘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신사업팀 주도로 좀 준비하고 있고 요 옆에 이제 이런 이제 타운홀 같은 걸 할 수 있는 이제 큰 길다란 테이블 있는 룸이 있고 그 이제 2층부터는 이제 손님들 오셨을 때나 뭐 혼자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을 지나서 가면 여기가 3층 이게 그 집중 업무 공간이거든요. 그 공유 오피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그 폰부스처럼 생겨가지고 전화하고 일하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2개 정도 이렇게 소파 놓고 조명 있고 2개를 만들었고 여기가 신사업팀 두 분에다가 내년에는 개발자를 채용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개발자 한 분 모실 거고 그 카페 사내 카페도 운영하실 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마스에서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마스의 직원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바리스타 역할 하시면서 건물 관리해 주시는 분으로 한 분을 모시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가 그 기획팀이고 회의실이 2개 있고 여기가 그 수면실은 그 안마의자 같은 것을 좁아요. 놓고 좀 이렇게 누워있을 수 있게. 여기 누워있을 수 있는데 없잖아요. 그렇게 작지만 하나 하려고 하고 이건 다른 방향에서 본 앵글이고 여기는 탕비실 앞이에요. 여기 탕비실 뭐 냉장고랑 뭐 전자레인지 이런 거 있을 거고 그 앞에서 그냥 가볍게 식사하실 수 있는 분리되어 있는 그 공간이 있고 면적 대비 인당 고려했을 때 퍼포먼스 쪽 디자인 쪽이 제일 여유가 있어요. 여기가 퍼포먼스, 여기가 디자인이거든요. 그 앞에 이렇게 쉬는 공간도 따로 있고 퍼포먼스 팀 쪽에는 탕비실도 있고 테라스도 있고 그래서 그 디자인 팀이랑 그쪽이 좋다. 채광도 좋아요. 어렸죠? 두개 있습니다. 담배 태우고 싶어. 담배 태우고 좋아. 그리고 5층은 이제 저랑 켈리 이렇게 경영관리팀 2분이 있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고 그 오른쪽에 그 브레인스토밍 룸이라고 해서 뭔가 이제 아이디에이션 막 쏟아낼 때 있잖아요. 막 벽에 막 덕덕덕 붙여놓고 막 쓰고 한쪽 벽에 책 막 있고 약간 그런 공간 하나 만들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일할 때 하이파이브 그런 이제 공간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고 여기 사람 있네? 테라스 5층 테라스 이렇게 공간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보면 저 선정릉 그 뷰가 보여요.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 쐬고 싶을 때는 또 올라오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서 11월에 입주 예정인 이제 마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사실 되게 큰 의사결정이었고 과정이 쉽지는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되게 설레고 잘 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돼서 난 너무 사실 기쁘고 박수 한번 칠까요? 이제 지금까지가 내 좋은 얘기 였었고 내가 그 어제도 세치한테 얘기했던 거긴 한데 그 기업이 되게 투명하게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얘기만 해서도 안 되고 또 나쁜 얘기만 해서도 안 된대요. 결국에는 이제 좋은 얘기, 하이라이트도 얘기해주면서 로우라이트, 어려운 점들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난 되게 사실 공감이 됐었고 나도 늘 그렇게 생각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우라이트 얘기해주고